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유고작 미러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의 시간.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는지 인스타그램이 광고를 띄워줘가지고 저에게 많은 책 광고를 보내주시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내 눈을 보며 말을 거는 순간 기적이 시작된다고 해요. 저는 사실 요즘 일상이 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울 속 눈을 보며 말을 건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울 속에서 내 눈을 보며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튜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제 얼굴을 보고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유튜브라는 이 매체가 나를 더 사랑하게 하고 나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게 하고 이걸 보는 사람, 만드는 사람 다 사랑이구나. 유튜브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구나. 이게 나쁜 것이고 뭔가 이렇게 중독이 있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되게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요, 가난, 성폭행, 이혼, 암, 투병 등 불우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심리치료법인 미러를 개발했습니다. 미러 워크라는 이것을 실천해서 극복을 했대요. 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데 진짜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생겼고 제가 이 미러 워크 거울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두 편을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그런 책입니다. 가장 강력한 암시는 거울 앞에서 내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다. 거울은 내가 감진 감정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그 감정이 어느 지점에서 저항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열고 흐름을 타는지 즉시 느끼게 할 것이다. 처음에 이제 거울을 보고 사랑해, 세상에 잘 왔어, 유라야 사랑해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어색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하게 돼요. 하기 싫어요. 거울 보고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보시거나 이 영상을 다 보시면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좀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고마워, 정말 잘 됐어,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괜찮아, 사랑해, 이 일은 곧 지나갈 거야, 항상 사랑해 라고 말하래요. 근데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혹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을 바꾸는 책이에요. 나부터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거울을 보고 말하라. 너를 좋아하고 싶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싶어.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삶이 안기는 모든 축복을 누릴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믿어라.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라. 나부터 사랑하라. 하지만 거울을 봤을 때요, 못생긴 내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못생긴 얼굴을 보고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유라야 너 예쁘다, 이 말 너무 듣고 싶어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는데 너 예쁘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셀카도 우리가 스노우 어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스노우 어플 같은 거 쓰지 않고 내 얼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수술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괜찮아라고 말하겠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은요, 그런 내가 예쁘게 보이도록 만드는 어플을 지금 당장 지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마음에 깃든 사랑을 흘려보내서 몸을 채우고 주위로 퍼져나가게 하라. 이것을 상상하래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하얀색 빛이 있다고 느끼고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라.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에 깃든 사랑을 흘려보내라. 치유의 힘과 사랑,
평화, 빛으로 그를 둘러싸라.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서 거대한 사랑의 원이 방을 가득 채우게 하라. 사랑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와 몇 배나 커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껴라.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 사랑을 세상으로 가져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조용히 나눠줘라. 자신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지구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달아라. 그렇게 될 것이다. 상상하세요. 빛이 이 안에 있고 이 빛이 막 퍼져나가고 빛이 몽글몽글 돌아다니고 이게 막 나갔다가 더 크게 퍼져서 돌아오는 것을 느끼래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별거 아닌데 좋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래요. 거울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가까이 볼수록 좋다고 해요. 가까이 볼까요? 나의 이름을 넣어서 유라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사랑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널 좋아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널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요. 네 얼굴에 점이 보이고 잡티가 보이고 모공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아, 내가 나의 예쁜 점, 나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나의 단점을 많이 보고 있구나. 나는 이런 습관이 있구나. 나는 이 습관을 점점 없애버리겠어. 예.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내 모공과 가까이 보라고 했는데 눈이 안 보이고 모공이랑 점이랑 잡티가 보여요. 인정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듣고 단점을 듣고 나쁜 점만 지적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거울 보고 지금 당장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보여도 괜찮아. 저 김유라 씨도 그렇다고 하잖아.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는 잡티와 모공이 보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상상해 봅니다.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이 책 자꾸 넘어가네. 잠시만요. 네.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나를 그려보래요. 난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을 크게 해도 좋겠죠. 온전하고 건강하며 평온한 자신을 그리래요. 사랑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근데 연결되면 안 돼. 그냥 나 혼자 숨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우울하고 슬프고 춥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혼잣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삶에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넌 부족해. 넌 이 과목 못하니까 더 배워야 돼.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숙제 안 했네? 계속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너는 유능한 사람이고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생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정말 잘합니다. 부정적인 혼잣말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 머릿속에는 모공이 보이고 잡티가 보이고 작은 눈이 보입니다. 쌍꺼풀 수술하지 않은 눈이 보입니다. 통통한 볼이 보입니다. 거울을 보는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10,000분의 1초 사이에 못생긴 내가 떠오릅니다. 혼잣말로 어떻게 얘기해요? 이쁘네, 사랑해, 잘 왔어. 넌 유능한 사람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무한계 인간이야. 나는 무한계 인간이야. 걸으면서 책 읽으면서 이런 혼잣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감사해, 축복해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하려면 이런 책도 보셔야 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남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나 혼자 이런 말을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나는 무한계 인간이야 이런 말을 하기 힘듭니다. 부모나 타인의 해야 한다는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때때로 불행하고 불만스럽다고 느낍니다.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뭐 열심히 살아봐야 안 행복하네 라고 합니다. 남이 원하는 걸 계속하고 살면 어느 순간 포기합니다. 부모나 타인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면 이것을 딱 알아채셔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입 밖에 내지 마라 라고 합니다. 부정이 잦아들도록 모른 척하라.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거 좋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사방팔방 소문내라. 긍정적인 말은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좋다고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를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결혼해야 한다, 취업해야 한다, 대학 가야 한다, 날씬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아주 지겹습니다. 이 말을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종결시키세요. 청소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청소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로 바꿔보겠습니다. 여행을 가야 한다. 여행을 갈 수 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결혼해야 한다. 결혼할 수 있다.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생각하는 분 많으시죠? 예, 바꿔볼게요. 책을 읽을 수 있다. 예뻐져야 한다. 예뻐질 수 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아니라 성인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그럴 힘이 있습니다. 자, 미러워크, 거울을 보고 하면 좋은 말이 이 안에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백 문장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문장이 내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말, 내가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시고 그 문장을 하시면 됩니다. 로이세이가 이게 좋아요 라고 했다고 꼭 그거를 내가 저거 나랑 안 어울리는데 하는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크게 말하는 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볼륨을 조금 줄여볼게요. 나는 상처를 준 과거를 잊을 거야. 나는 모든 긴장을 없앨 거야. 모든 두려움, 모든 분노, 모든 죄책감, 모든 슬픔을 벗어 던질 거야. 나는 오래된 제약과 부정적인 믿음을 떠나 보낼 거야. 그래서 평온해질 거야. 나는 평온해. 나의 삶은 평온해. 나의 삶은 안전해. 이를 크게 말하라고 해서 크게 말해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소리를 막 줄였어요. 얼굴에 제가 두려움, 분노, 죄책감을 말할 때 두려움, 분노, 죄책감이 막 보였던 분이 있어요. 표정이 좋고 항상 밝은 것 같은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거나 말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거울 보고 해보세요. 핸드폰에 녹화하면서 해보세요. 크게 말하라고 해서 크게 말했습니다. 크게 말할 때 여러분이 분노가 빠져나가고 죄책감이 빠져나가고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여기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이 답답하신 분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자, 어떤 사람은요, 컨택트 렌즈를 빼고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모든 것이 선명했다고 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렌즈를 꼈는데 렌즈를 벗었는데도 선명한 거예요. 그녀가 종일 이런 말을 했대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은 일종의 암시였다. 다음날 그녀는 주위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다시 콘택트 렌즈를 껴야 했다. 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눈이 보이네. 내가 이런 기적을 누릴만 해. 나는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믿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됩니다. 우주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 세상을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적이 일상이고 놀라워. 와, 놀랍다. 저는 최근에요, 누굴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그 사람과 연결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믿을 수 없어가 아니라 놀라워. 내가 그럴만해. 진짜 기적이 일상이 되는구나. 제가 만난 지 1년도 훨씬 넘은 선생님을
아, 만나고 싶다, 배우러 가고 싶다, 대화를 나누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스케줄이 많아서 못 만나서 그냥 마음만 요즘 이렇게 만나고 싶지라고 했는데요. 우연히 어떤 터미널에서 제가 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 터미널에서 한 2, 3분 만나게 돼요. 딱 스쳐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쫓아갔어요. 여기 웬일이시냐고. 자기 뭐 배우러 왔대요. 저는 강의를 하러 갔다고 했어요. 와, 근데 저는 시간이 딜레이가 됐고요. 그분은 시간이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차 시간이 이제 그렇게 돼서 둘이 만나게 됐는데 저는 시간이 늦어졌다고 불평했어요. 이렇게 난 빨리 가고 싶은데 오늘 왜 이렇게 버스 배차 간격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 탔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연결되려고. 근데 이제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1년 넘게 연락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게 왔을 때 당연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더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거울을 보고요. 아, 너 참 예쁘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을 좀 빼고 예쁘다고 할 거야. 살을 좀 빼고 예쁘다고 해야지. 지금 아니야. 넌 지금 안 예뻐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뭐 하면 사랑하겠다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청소를 열심히 하면 너를 사랑해줄게. 아이를 잘 키우면 사랑해줄게. 이런 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랬습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할게. 공부 잘하면 사랑할게. 밥 잘 먹으면, 일찍 자면 사랑할게. 나는 나에게 그런 조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에게 관대해지세요. 나는 내게 관대해야 됩니다. 남들이 나한테 인색했든 말았든 상관없이 나는 나에게 관대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100번 이상 이 암시를 반복하래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한다면 나는 밖에서 사랑을 구하고 사랑받기 위해 누굴 만나지 않고 사랑 인정받기 위해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 안에 없다면 사방팔방 나 좀 사랑해줘. 나 잘하지? 나 인정해줘. 이러고 다녀요. 힘듭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비판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자신을 비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나나 타인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저도 저를 비판합니다. 나도 모르게.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합니다. 저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볼 때요. 발음은 왜 저래? 혀는 왜 저렇게 짧아? 지문 왜 짧고 삼켜? 표정은 왜 그래? 더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판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걷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비판하는 걸 모르면은 내가 나를 나쁘게 보는 걸 모르면 계속 반복해요. 자, 요거를 끊어내죠. 저는 유튜브 편집을 안 합니다. 영상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영상을 다시 볼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비판하는 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방송에 출연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계속 비교당하고 누가 예쁜지 누가 연기를 잘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피드백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야, 나 이쁘다, 나 말 잘한다 라고 할 때까지 한번 열심히 저 자신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그랬듯이 나 자신을 비판합니다. 넌 멍청해. 넌 부족해.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넌 그걸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줄기차게 쏟아진 비판을 들은 내면의 아이는 자신을 탓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 같은 건 살면 안 돼. 라고 정말 폭언을 퍼붓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 정말로 삶의 밑바닥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매 순간 내면의 아이는 더욱더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내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사랑받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사랑해. 나는 널 위해 여기 있어. 넌 안전해. 여러분 바로바로 거울 들고서 바로바로 해보세요. 화면 멈추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 끝나고 안 한다. 전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영상 끝나면 거울 보고 이렇게 무슨 말 하는 거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영상 멈추고 잠깐 해보세요. 저는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좋은 차 끌고 좋은 데 살면서. 부자들이 안전해 보이길래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공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안전하고 저기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안전하고 저기도 안전하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안전한데 여기는 어쩌고 저기는 저쩌고 여기는 좋고 나쁘고 이게 많을수록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은 필리핀, 태국, 중국, 대만 어디를 가나 안전함을 느낍니다. 누구와 함께 있던지 안전합니다. 천국을 막 다닙니다. 혼자 다닙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도 타고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안전합니다. 우주도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는 안전하고 저기는 안전하지 않아 라고 느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김유라가 사는 세상이 안전하다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끝없는 기회를 준다.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수용하면 당신은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의 일부를 배척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치유되길 바라는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온전해져라. 모든 것이 괜찮다.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의 일부를 많이 배척합니다. 얼굴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대학을 잘못 갔고, 혹은 대학을 안 갔고, 남편은 잘못 만났고, 아유, 그때 집을 샀어야 돼, 이 멍청이. 나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계속 거부하고, 후회하고, 잘못됐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일부를 그렇게 배척하고 후회할 때마다 잘못된 나, 사랑하기 충분하지 않은 나, 좋은 것을 누리기 힘든 내가 존재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면 우리는 평온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책을 계속 보는 거죠. 오늘 절반 정도 읽어봤고요. 이 뒷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 내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